연고로 치료가 가능하신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꼭 지켜주셔야 되는 3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연고는 저녁에 발라주시고 낮에 외출하실 때는 네, 안녕하세요. 이마 필러 알려주는 의사 남유진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뭔가 좀 거뭇거뭇한 게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미인가? 했더니 이상하게 좀 더 커지기도 하고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미백크림 약국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써볼까? 했는데 아니 이게 발랐는데 왜 더 심해지는 거야? 이런 고민 진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근데 이게 바로 흑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한 번 생기면 점점 더 크기도 커지고 또 개수도 많아지고 색깔도 짙어지면서 얼굴이 많이 칙칙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원장님 이거 미백크림으로 정말 지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꼭 레이저까지 해야 되나요? 돈을 정말 많이 써야 되나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신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건지 한번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이거 대체 뭐예요? 이게 기미예요? 흑자예요? 잡티인가요? 구분하시는 방법은 흑자는 피자의 토핑이고요. 기미는 도우예요. 네, 그래서 광대 쪽에 누구든 색소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광대 쪽을 자세히 봤을 때 단순하게 하나의 색소만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없고요. 30대 이후에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색소를 복합적으로 같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들여다보셨을 때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페퍼로니 같이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색소다. 그러면 그거는 흑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뭔가 희뿌연 느낌으로 주변이랑 피부톤이 다른데 약간 갈색처럼 구름 낀 것처럼 보여. 마치 피자에 도우, 빵 같은 느낌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기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검버섯은 흑자의 아빠예요. 반대로 말하면 흑자는 검버섯 애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흑자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이제는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위아래로도 자라게 되거든요. 그게 높아지면 어르신들 한때 볼 수 있는 검버섯의 형태로 발전이 돼서 손으로 만졌을 때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버섯으로 발전하기 전에 흑자를 제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렇다면 흑자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흑자 치료할 때 쓰인다는 그 연고는 과연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게 흑자를 좋게 하는지 하나씩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하이드로퀴논 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갈색 물감을 만드는 공장의 전원 자체를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이드로퀴논 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억제를 해서 흑자를 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 좀 과사용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피부가 되게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내 피부에 이 정도 농도가 맞는 건지 꼭 체크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성분은 뭐냐면은 트레티노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비타민 A의 유도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먹는 성분도 있고 이렇게 바르는 성분도 있으신 거예요. 먹는 약으로는 이소티논 그런 성분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바르는 성분으로 들어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 재생을 촉진을 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피부를 빨리 재생을 시켜서 턴오버, 묵은 각질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건데 일단 한번 만들어진 그 물감들이 주변부로 퍼져서 고여있는 상태를 빨리 청소해야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트레티노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용 초기에는 피부가 오히려 빨리빨리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지고 각질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시판되는 것들이 농도가 되게 다르게 써 있거든요. 아주 작은 농도부터 도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한 번 자극이 되면은 많이 빨개지고 염증이 아주 심각하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데요. 스테로이드 하면은 이제 막연하게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연고 같은데 아주 소량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성분들이 좋게 쓰면 참 좋지만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좀 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염증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염증 억제 물질로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소량 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테로이드 때문에 좀 걱정하실까 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스테로이드도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무난한 약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그런 높은 단계의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나 또 앞서 말씀드린 두 성분의 경우에는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됐을 때는 분명히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안전하게 쓰시려면은 가까운 병원이라도 꼭 원장님이랑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눠보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반드시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고로 치료가 가능하신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홈쇼핑에서 막 입소문을 타서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화장품은 17호 피부이신 분들이 발랐을 때 예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 얼굴이 23호인데 이걸 발랐을 때 목이랑 얼굴이랑 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화장품도 나한테 맞는 호수가 있는 것처럼 사실 연고도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잘 맞는 얼굴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환자분처럼 원체 타고난 피부 자체가 얇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맞지만 또 타고난 피부가 탄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팩트를 바르신 다음에 저녁에 퇴근할 때쯤 얼굴을 보셨을 때 화장에 뭉침이 없다. 그런 피부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연고만으로도 흑자 치료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아주 소량으로 면봉 정도로만 시작을 먼저 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연고를 실제로 그러면 사용을 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3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고 바르실 때는 자외선 차단을 꼭 잘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연고를 발랐을 때 연고는 연고대로 바르고 계속 햇빛에 노출이 된다면 이 과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고 때로는 회갈색으로까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고는 저녁에 발라주시고 낮에 외출하실 때는 깨끗한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세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바르셨을 때 피부 자극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너무너무 간지럽거나 아니면 붉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시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꼭 중단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가 점차적으로 턴오버가 되면서 이 묵은 색소를 가지고 나가는 거를 기대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발라보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하셨다면 작은 용량으로 최소 한 계절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서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는 병원에서 정말 다른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백 크림을 잘 바르면 좋아지나요? 각질 제거하면 연해질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은 이거 잘못 쓰거나 오히려 염증이 생겨버리면은 되려 이거 흑자 없애려시다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이 정말 치료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되려 비용을 아끼려다가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으셨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미랑 그리고 흑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미백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고 얼굴 전체에 바르시면서 한 3개월 이상 사용을 하셨던 그런 경우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얼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홍조를 유발하게 됐고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져서 화장을 했을 때 단 하나도 화장이 먹지 않고 다 뱉어내고 얼굴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피부 손상도가 극대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셨어요. 왜 빨개지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너무 만성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환자분이 이제 욕심이 나셔서 용량을 점차적으로 많이 늘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너무 얇아지고
다친데 계속 또 다치는 거죠. 이 연고가 피부를 옅게 만드나요? 그 연고의 성분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피부에 재생을 빨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자꾸 얇아지게 하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또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작게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내 피부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이만큼의 피부 두께인 것처럼 사용을 하셔서 다 깎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재생이 돼야 되는 층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붉은 게 낫지 않게 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사진상으로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쩍쩍 갈라지고 수분감을 머금어줘야 되는 보호막이 피부에 필요한데 그 보호막조차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건조한 얼굴이 되어버리신 거죠. 이분이 약 1년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너졌던 장벽 치료, 그리고 재생을 잘 되게 하고 또 원래 최초의 고민이셨던 색소 치료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1년간의 치료를 마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수분감도 많이 회복이 되고 피부 장벽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탄탄해지셔서 손으로 만졌을 때도 환자분이 차이를 느끼실 정도예요. 예전에는 종이장을 잡는 느낌이라고 하셨다면 지금은 탱글탱글한, 그 나이에 비해서 오히려 더 피부가 탄력이 좋아지셔서 다른 걸 욕심내시고 계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이 치료가 너무 잘 되시고 나서 본인 동생 그리고 조카, 남편을 다 데리고 멀리서 항상 많이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흑자 연고가 그래서 색소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그 깊숙이까지 있는 흑자 또는 그 안에 있는 기미를 제거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연고를 양을 더 늘려서 무리하게 부작용을 얻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서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냐? 제가 보통 흑자나 기미 같은 거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맞게 잘 골라서 조합을 해드리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무조건 흑자에 좋아, 이 레이저가 흑자에 짱이야, 이 스킨부스터 하면 색소 다 없어져,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환자분에게 좋은 병원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흑자나 어떤 색소의 경과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환자분의 현재 컨디션, 햇볕에 노출되는 정도,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혹은 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파장을 조합해서 치료를 하셔야 재발률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한 파장이 꼭 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병원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요새 너무 너무 무슨 종교처럼 얘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하고 나서 완치가 된다고 들었지만 1년 뒤에 다시 정말 똑같은 강도로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레이저를 좀 맹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흑자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치료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 생길까요?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왜? 흑자 생기는 이유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햇빛이 열 에너지로서 사람한테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갈색의 갑옷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수록 갑옷을 많이 만드는구나, 그러면 좀 더 갈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햇볕에 노출되는 양을 줄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멜라닌이 과하게 활성화가 되면 피부 속 깊숙하게 색소가 쌓이면서 흑자가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복합흑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외 활동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 부위에 발라주면은 흑자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흑자가 생기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색소가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재생을 잘 해내기 때문에 색소 부산물들이 만들어져도 이걸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또 색소를 분해하는 능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자리 잡은 색소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 점점 더 그곳에서 고인물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0대,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에 남아있는 색소가 훨씬 더 지속이 많이 되는 경향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 이런 거 진짜 없었거든요. 저 피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꿀피부였는데 나이 들면서 이게 갑자기 생겼거든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바로 노화에 따른 색소 침착 현상입니다. 너무 슬프지만. 네. 그리고 흑자의 세 번째 원인은 피부 자극을 많이 줄수록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흑자가 생긴 이후에 이걸 없애보시려고 각질 제거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굉장히 강한 성분의 미백,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간지럽거나 붉어지거나. 근데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진다는 거거든요.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긁혔을 때 몸에 나는 상처를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데요.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반응이 일종의 염증 반응 이랑 유출을 하기가 되게 편한데 다치고 나면은 그곳을 힐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보셨을 때 주변 피부 색깔보다 그 부분이 약간 더 진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염증 반응처럼 몸이 다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부분의 색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제가 흑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원장님들께서 설명 잘해주시는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이 좋은 방법들이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나한테는 조금 홈케어가 어쩌면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병원들을 찾아보셔서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흑자 이외에도 제가 얼굴 관리하는 다른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